안녕하세요.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의 여명입니다.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인 ROI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OIC란 Return on Invested Capital이라고 투자된 자본 이익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나타내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OIC의 식을 보시면은 세후 영업이익을 영업된 투하 자본을 이렇게 나누죠. 세후 순영업이익이라는 게 영업이익 빼기 법인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영업 투하 자본이라는 것은 영업 활동에 투입된 유형 자산과 그리고 순운전 자본을 더한 그런 것을 이제 말하죠. I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ROIC가 어떤 확장된 개념입니다. ROE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또 ROA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ROIC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비교를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회사를 분석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ROE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것이죠. 근데 이때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은 부채 비율에 따라서 ROE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왜곡된다는 것은 이 순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부동산을 매각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그런 투자된 것을 이제 뭐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ROE의 지표는 부채나 이런 순이익의 왜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ROA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자산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인데, 이거는 이제 부채가 포함됐기 때문에, 총 자산에 이제 부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ROE의 왜곡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아직은 당기 순이익의 왜곡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ROA의 왜곡 자체는 또 총 자산에 있습니다. 이 총 자산 중에서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있기 때문에 이 당기 순이익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ROA가 안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작을 수가 있어요. 총 자산이 워낙 큰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이제 보완하려면은 ROIC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OIC는 순순히 영업 활동에 투입된 유형 자산과 순운전 자본을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회사 관점에서 보는 거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것만 이제 값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ROIC는 회사 관점에서 보는 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에는 자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면 되죠. 자본 자체를. 부채를 이제 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ROE는 주주 관점에서 보는 그런 지표, ROIC는 회사 관점에서 보는 지표, 이렇게들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ROE만 보는 게 아니라 ROA도 봐야 되고 ROIC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왜곡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봐야지만. 그래서 이 ROIC도 근데 좀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갑자기 기계 설비들을 늘릴 경우에는 이 투하된 그런 자본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ROIC에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어떤 보완이 또 필요하겠죠.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해야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예를 들었던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과연 ROIC도 좋은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ROIC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회사가. 네, 무슨 무려 뭐 100%까지 이상 ROIC가 나타나게 되는데 되게 이제 운전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아프리카 TV 자체가 워낙에 그런 기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 공장을 돌린다든가 그런 회사가 아니죠. 아프리카 TV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이적인 수치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 뭐 이런 거 이제 회사를 좀 잘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수치가 높으면은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수익성 지표 중에서 ROIC는 보통 20, 뭐 10에서 20 사이, 20 이상, 뭐 그 정도 지표를 형성시키면은 좋다고 보는데 아프리카 TV 이제 다 만족하는 거죠. 이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ROE가 15% 이상이고 ROA도 7% 이상, 그리고 ROIC도 20% 이상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어떻습니까? 2014년에는 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지, 2014년만 해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죠. 2017년까지만 해도 떨어졌는데, 2018년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무제표 자체는 2014년부터 15, 16, 17, 18 계속 성장하고 있긴 했지만 이 수치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여기서부터죠. 2016년 12월부터 수치가 맞아 떨어져서 17년도에 뭐 이 회사를 샀다. 그러면은 잠시 횡보하다가 이렇게 대세 상승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LG 생활건강, 저번에도 이제 계속 예를 들었던 LG 생활건강인데, 이 LG 생활건강도 이 ROIC가 뭐 20 이상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뭐 공장도 있고 다 이건 그런 투하 자본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까지 형성되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20%를 형성하고 있죠. 20%, 뭐 19면 20이라고 봐야죠, 거의. 20%를 유지하고 있고 ROA도 뭐 7% 이상, 그리고 ROE도 15% 이상 되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세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인데요. 이게 이제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CJ제일제당이 매출은 되게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OI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되게 안 좋아요, 지표가. 보시면은 뭐 ROIC 3, 5, 5, 3, 3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ROE만 봤을 때 2018년 기준으로 ROE만 봤을 때는 21 되게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ROA를 또 보면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ROIC를 또 보니까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투하된 자본 대비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가 절감을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을 개선해서 이 회사는 이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사 자체가.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게 오르지 않고요. 대세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CJ제일대당. 그래서 제가 CJ제일대당 같은 게 뭐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예요, 이 회사 자체는. 이런 지표들이 좋고 나서 회사가 떨어지면 저평가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평가됐다고는 얘기하기 힘들죠. 회사 지표 자체들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가. 그 다음 회사는 SK 하이닉스 예를 들을 텐데요. 그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ROE가 38, ROA 28, ROIC 35. 네, 2017년부터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했죠. 2016년도까지는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표들이. 벌써 이제 ROE 자체는 13밖에 안 됐고요. ROIC도 이제 10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솔직히 2016년도 말, 그러니까 2017년에 이 회사를 사기가 쉽지 않았죠. 2017년에 이 회사를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017년부터 이렇게 쭉 올랐죠. 뭐 2016년 말부터 중순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재무제표와 이 주식 간에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2017년부터는 또 이렇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맞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하는 거 보다 주가가 이제 선행한 경우죠. 약간 재무제표는 약간 뒤에 나온 거고, 원래 재무제표 자체가 약간 후행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는 어떤 결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후행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아직 저희는 받아보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기 뭐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월 분기별로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뭐 분기가 끝난 그 한 달 반 정도 뒤까지만 이제 작성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 전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영업이익이 잘 됐는지 뭐 어떻게 회사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뉴스 같은 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뉴스는 그나마 또 빠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잘 팔리면은 뉴스에서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어디에 계약이 됐다는 등 아니면 뭐 반도체가 뭐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런 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해서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은 남들보다 한 발 늦게 됩니다. 이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는 2018년도에 이제 이걸 진입하게 되는데 2018년 거의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땐 끝물이죠. 벌써 이제 조금 단기 상승은 하긴 하지만 다시 이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선행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런 하이닉스는 대세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바디인데 어떤 수치들은 다 맞습니다. 이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ROE가 17이고 15 이상이죠. 그 다음에 ROA는 16. 부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ROIC는 18. 뭐 20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이제 하향 추세를 가고 있죠. 단기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약간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재무제표와 주가가 맞지 않는 그런 회사인 경우죠. 네,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뭐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주가는 이제 오르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물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막 이럴 때 사신 분들은 지금 되게 물려 있는 경우죠. 회사는 좋은데 팔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죠. 자,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락하게 된 원인 자체는 이게 좀 하향 추세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2015년 12월에 거의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ROE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ROA도 떨어지고 있고 ROIC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에 반영된 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세워놓은 이런 것들에는 이제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좀 저평가됐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지표를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저평가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평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ROIC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는데 ROE와 더불어 ROA, ROIC까지 이제 봐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왜곡 없이 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 이제 조건식 같은 데도 넣으셔도 돼요. 뭐 조건식을 이제 어떤 조건식을 걸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 이제 거시면 됩니다. ROE 15% 이상, ROA 뭐 7% 이상, ROIC 20% 이상 이렇게 걸어가지고 주식을 회사를 검색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런 왜곡 형상들이 다 걸러진 형태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을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ROIC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또 흥미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또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